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우리 일산 고향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요즘에 폭염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많이 더울 텐데,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이렇게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3, 4분기 교육이에요. 오늘 우리 이렇게 이제 백석센터와 고향센터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적극 호응해 주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이에요.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 그리고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불감증 퇴치 및 폭염 대응 요령을 함께 알아볼 거고요. 칭찬 10계명 및 고혈압 예방 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 이런 순서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기쁨이 넘치고 기쁨으로 인한 건강을 지키자는 내용인데요. 프리드리 니체가 이런 내용을 가르쳐 줬어요. 작은 일에도, 작고 사소한 일에도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 몸의 면역이 강화돼 가지고요, 웬만한 질병은 다 그냥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의 면역이 강화되는 데는 즐거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어디서 체험을 했나 하면은요, 제가 이제 그 암 환자들을 위한 암병동에 웃음치료 봉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암 환자는 본인이 얘기를 안 해줘도 얼굴에 암 환자 이게 딱 쓰여 있어요. 이미 다 인상이 막 찡그러지고 완전히 이제 이렇게 얼굴이 전혀 밝은 얼굴이 어렵죠, 사실은. 응? 아이고, 내가 이제 암이 걸렸다니, 이거 뭐. 이제 죽을 날 기다려야 되는 거야, 뭐야. 근데 이런 기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분으로는 암을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위해서 일단 우리 이 환자 뭐 아픈 거 이거 다 잊어버리고 한번 같이 웃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신나게 재미있게 웃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딱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내가 오늘 웃고 나니까, 마음껏 웃고 나니까 통증이 사라지고요, 진통제를 안 맞아도 견딜만 하고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진통제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게 웃음이에요. 그래서 웃는 얼굴이 그만큼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요, 몸의 면역을 강화시켜주는 거를 저는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아이들은 자꾸 사소한 거 보고도 잘 웃거든요. 낙엽이 굴러가는 거 보고도 막 웃고요. 자꾸 사소한 일도 그냥 막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웃고 배꼽을 쥐고 웃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늘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괜히 자꾸 인상 쓰고 찡그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러고 하니까 자꾸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그러죠. 그래서 기쁜 마음이 건강을 지켜주고 몸의 면역력을 길러준다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 좀 더 이렇게 밝은 얼굴로 참여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객 감동 서비스, 어떻게 하면 고객이 감동할 수 있을까? 요즘에 상당히 인기 있는 킹더랜드에서 영상을 좀 뽑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자, 이 영상 시작하는 이 부분에는 여기 이제 그 한 달짜리 실습생이 지금 현재 그 호텔 헬스클럽에서 헬스 운동하면서 흘린 땀을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입사원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요, 호텔 안에서 어떤 일을 맡기든지 잘할 수 있는 준비를 열심히 했더니 마침 그 회장의 따님이면서 상무인 그 상무님이 딱 이렇게 오셔가지고 마주쳤어요.
일할 만하냐 물으니까 예, 좀 뭐 처음이라서 어렵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더니 질문을 딱 던지는데 어떤 질문이든지 막힘없이 바로바로 대답을 이제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무가 딱 봤을 때 이 웃는 얼굴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열성이 많은 이 사람을 그냥 여기 헬스장에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요. 바로 저 직원을 로비로 올려라. 결국은 실습생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어요. 거기 이제 호텔 로비로 올라가서 이제 로비에서 이제 그 고객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데 고객 서비스를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는지 그 스위트룸의 고객이 VIP 고객이 딱 이렇게 이제 내려와 가지고 로비에 내려와서 내 방에 서비스 해준 그 직원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씨를 딱 불러가지고요. 가서 이제 인사를 한 거예요. 제가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맞냐? 예, 요청하신 대로 제가 이제 그런 서비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신이 나를 아냐? 그렇게 딱 물었어요. 왜 물었나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 여자 손님이, 이 저 스위트룸의 손님이요. 젊은 시절에 오페라 가수로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그 오페라 가수 성악가였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여기 와서 묵고 나서 아침에 딱 모닝콜을 들어봤는데 본인의 노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호텔 서비스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전 세계 내가 여행 다니면서 이런 서비스는 처음 받아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당신이 나를 아냐? 이걸 물었더니 이제 예. 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젊은 시절에 엄청난 그 프리마돈나였던 거를 이제 상기를 시켜준 거죠.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저희 호텔을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하고 아주 멘트를 아주 제대로 이렇게 했더니 이 여자 손님이 감동을 해가지고요. 딱 이렇게 이제 포옹을 해주면서 내가 전 세계 호텔을 골고루 여행을 다니면서 호텔에서 묵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모닝콜을 내 노래로 틀어준 데는 여기 처음이다. 정말 감동했다. 응? 그러면서 이제 자기 순간에 아침에 그 모닝콜 깨워주는 음악이 본인의 노래를 틀어준 걸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완전히 그 젊은 시절 오페라 무대를 주름잡던 프리마돈나로 돌아간 것 같은 추억을 갖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응? 그래서 내가 당신을 기억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 오래된 나를 기억해줘서 고맙다. 내가 당신을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호텔 그 사장실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 오페라 가수였는데 전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최고의 서비스를 해준 데는 여기 처음이다. 최고의 1등 친절 사원을 추천하겠다 그러면서 이 윤아 씨를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요. 1등 친절 사원이 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 최고의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일단 이렇게 밝은 미소가 아주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친절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한 거죠. 이 손님이 어떤 분인지 과거에 어떻게 일을 해서 이분한테 정말 명예롭게 해드리는 게 뭔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친절한 서비스를 했더니 정말 이 고객이 감동을 해가지고요. 이 고객이 호텔 측에 1등 친절 사원으로 추천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1등 친절 사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는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엔 고객의 갑질에 대처하는 CS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게이트 건물에 입주해 있는 그런 이제 다른 외부 업체들도 이제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입주해 살고 그러는데 갑질하는 고객이 어느 건물에나 꼭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객이 어떤 유형의 갑질을 하는지 그 갑질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클리닝 업에 나오는 장면을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 여자분이 보통 갑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감사팀장이니까 자기 조직 안에서는 상당히 이제 위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누구한테나 다 이렇게 그냥 갑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도에 가다가 이제 스카치 테이프가 구두에 들어붙었거든요. 그럼 자기 손으로 띄면 되지. 왜 미화원한테 가서 이 저 스카치 테이프 띄어 가라는 거예요. 발만 내밀고.
그걸 또 가서 이제 발에 붙어 있는 스카치 테이프를 띄워왔습니다. 그걸 띄워왔더니 거기다가 자기 마시던 커피 잔도 이것도 버려달라 그러면서 이제 커피 잔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 잔을 주려면은 받는 사람이 완전히 받는 순간에 이걸 놔야 되는데 받으러 가는데 그냥 미리 놔버려가지고 바닥에다 쏟아버렸어요. 그러니 사실은 본인의 실수인데 이거를 못 받은 네 책임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지금 이제 책임을 덮어 씌우고요. 일단 누구 책임이든지 간에 바닥에 이 커피가 쏟아지면은 이거 치우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 미화반에서 고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커피를 쏟았습니다. 쏟고 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막 해보라고 짜증을 내면서 가서 이제 스타킹이나 한 개 사와라 그러면서 이제 그 카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청소하지 무슨 뭐 스타킹까지 사다 주는 10분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타킹은 직접 사시죠 하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 이 감사팀장은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를 저 사람들이 갑질한 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몰아가면은 내가 이거 책임을 져야 되는 거구나. 그 순간에 딱 판단을 하고요. 딱 태도를 바꿔가지고 웃는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질로 느꼈다면은 용서해라. 그리고 이제 불쾌했다면은 이제 이렇게 내가 잘 몰랐다. 업무의 한계를 잘 몰랐다. 이거 뭐 저기 그 청소하면은 이렇게 이제 심부름도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표정을 바꿔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용미 언니가 바른 말은 아주 잘 했어요. 바른 말은 잘 했는데 표정이 굳어 있고 기분 나쁜 내색을 했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마음을 담고 헤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됐어요. 그래서 말은 잘 했는데 판단은 잘 했는데 좀 더 고객한테 불편한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따뜻하고 부드럽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이 감사팀장은요, 마스크나 벗고 따지지 그러냐고, 응? 그러면서 내가 너 이름 기억하고 있다. 용미 언니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팀장은 벌써 대화하는 중에 상대방 이름까지 기억을 하고 내 너 이름 기억하고 있어. 이거를 이제 딱 암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따진 건 아닙니다 하고 물론 대답을 했어요. 따진 건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판단은 잘하고 한계는 잘 지었는데 좀 더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이분은 이렇게 이제 이름을 기억하고요. 너 나중에 내가 너한테 어떤 이제 일이든지 판단할 기회가 오면은 두고 보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갑질하는 대응, 갑질하는 고객,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한번 여기 객관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는 저 갑질하는 여자한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잘하는 걸까?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착한 여직원은 그냥 너무 착하고 순해가지고요. 이거 문제 삼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또 걱정을 했어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요령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현장의 안전사고가 우리 이제 그 건물 관리 서비스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다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이제 경비원이 경비 분야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화 분야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설관리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대표적인 그런 안전사고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를 해드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이걸 예방할 수 있을까? 같이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우리가 주로 일하는 세 가지 분야별로 대표적인 안전사고 사례를 같이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경비실에서는요, 이 이동 순찰 중에 이렇게 어두운 구간을 지나는 데서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또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런 사고들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장소에 순찰할 때 필히 사전에 이 손전등을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손전등을 휴대하고 이동하시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느 어두운 공간에 딱 들어갔을 때 불이 안 켜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확실하게 전등을 밝힌 다음에 이동해야지. 여기는 내가 늘 여기 이제 방문하는 장소라고 맘 놓고 그냥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동하다 걸려 넘어지면 이렇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명을 확보한 후에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구간에 정리정돈을 좀 제대로 해서 넘어지고 무너져가지고 다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적재물을 너무 높게 쌓아놓으면 무너지면서 다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높이로 보관물을 적재하는 것 미리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순찰하는 통로는 늘 반복해서 이제 순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동하는 통로 안에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도록 늘 살피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다음번에 캄캄할 때 왔을 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살펴보고 이렇게 늘 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화 분야에서 주로 이제 계단 청소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계단을 청소할 때는 위로 올라가면서 청소를 해야 시야가 확보가 돼서 문제가 없는데요. 이거를 되게 이상하게 이제 쉽게 하느라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가면서 하는데 뒷걸음질로 내려가는 게 습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그 청소하는 구간에는 미리 한번 살펴봐 가지고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있는지 살펴보고 장애물이 있으면 사전에 전부 제거를 해 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고 반듯한 자세로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완전한 자세로 구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 스트레칭을 해가지고요. 몸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좀 풀어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네, 지금 백석 여기 저 최만영 실장님 옆에 계신 분 정말 잘하시네요. 네, 최고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딱 이거 움직이는 스트레칭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바로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우리 백석센터에서 우리 또 센터장님이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몸을 유연하게 이제 풀어주는 거 중요하고요. 예, 이렇게 올바른 작업 자세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일하고 이걸 하다 보면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 담이 절리고 뭐 발목을 삐끗하고 팔꿈치가 저리거나 어깨가 결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유연하게 자꾸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하는 게 필요해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 시설 관리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안전사고 나는 거 보면은 대개 이렇게 천장에 무슨 작업을 하느라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 할 때 될 수 있으면은 장시간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안전한 발판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일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작업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널찍한 작업 발판을 설치할 수가 없는 구간에서는 부득이 이동식 사다리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데 작업을 할 때에는 이 안전모 착용하고요. 안전화 착용하고 이 안전대를 필히 개인보호구를 착용을 하고 일을 하셔야 안 다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게 이동식 사다리는 아웃트리거를 분명히 설치를 하고 이렇게 넘어짐 방지 조치를 분명히 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높은 데 올라갈 때는요. 필히 안전대를 착용을 하고 이 안전대 고리를 단단한 데다가 체결을 하고 일을 해야 만약의 경우에 이 머리가 땅에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뭐 사망하는 이런 사고까지는 예방할 수 있도록 이 안전대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2인 1조 작업이 필수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 우리 문산법원이 우리 저 김정배 소장님은 여기 이제 혼자 계시는데 여기 어떻게 참 문제 생기면은 사다리로 올라가실 때 누군가 좀 도움을 청해가지고 2인 1조로 이렇게 꼭 작업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정배 소장님 잘 들으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안전을 첫째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어찌됐든 시간이 좀 걸리고 일이 좀 지연돼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 조치를 확실하게 먼저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런 작업에 임해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때도 안전수칙을 필수로 좀 지키는 게 필요해요. 뭐 일반인들이 아니고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이 또 엘리베이터에 집중해서 관리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될 분들이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때는 문이 완전히 열린 다음에 안전하게 탑승을 해야 되는데, 승질급한 양반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그냥 막 밀어붙이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사고 납니다. 그래서 문이 완전히 열린 다음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에는 출입문의 기대문은 정말 위험합니다. 출입문에 절대 기대면 안 되고요. 너무 크게 움직여도 곤란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의 탑승 정원이나 적재 하중을 초과했을 때는 절대 탑승 금지하고 다음번에 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이동하다가 정전이 됐다든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서 절대 안 됩니다. 비상벨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지진이나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엘리베이터 사용은 절대 안 되고요.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엘리베이터 안전하게 이용해야 되겠고요. 우리 식구들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하는 노력을 같이 솔선수범해 주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안전불감증 퇴치 및 폭염 대응 요령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안전불감증, 우리가 안전에 대한 대비가 확실히 안 돼 있을 때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떤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이렇게 나뭇가지 치기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 불감증 때문에 괜찮겠지. 예? 이게 나무 자르면 이제 지가 알아서 나를 잘 피해가겠지 했지만, 이 나무가 이 윗가지가 먼저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이 몸통이 그냥 사람을 치고 나가가지고 사람이 이거에 맞고 그냥 이렇게 추락사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여기는 정말 위험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나뭇가지 밑에를 먼저 3분의 1 정도 잘라주고요. 그리고 위에를 자르면은 그대로 이제 딱 잘라질 수 있고요. 근데 딱 잘라져서 동시에 떨어져야 이게 이제 덜 위험한데, 여기 자르는 부분보다 사람이 더 안전한 위치에 가 있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다음에 여기 안전모도 없고 안전대도 없고 하여튼 여기 위험한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작업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고요. 또 하나, 이런 어마어마한 나무를 자를 적에 이 나무가 곱게 그냥 딱 이렇게 살며시 들어놓질 않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무게가 넘어가면서 이 받침대를 쳐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붕 띄워가지고요. 사람이 거꾸로 여기 딱 떨어지면서 기역자로 꺾여 있는데 다시 이 받침대가 사람을 쳐가지고 이제 완전히 꺾어서 그냥 오징어포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긴 건질 수도 없는 사람 아주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에는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먼저 철저히 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우리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지금 계속 더위 때문에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특보에 대응하는 요령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폭염특보가 내리고 하면 특별히 더운 날이니까 우리 몸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물을 좀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물 대신 딴 거는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카페인성 음료나 탄산음료 같은 거는요, 그 순간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게 그 몸을 더 이렇게 이제 갈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또 하나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요, 주류는 피해야 됩니다. 왜 주류를 피해야 되나 하면은요, 흔히 이제 이렇게 더운 날 일하시는 분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야, 이렇게 더운 날 그냥 시원하게 놓은 맥주 그냥 끝내주기 시원할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마실 때는 시원한데 들어가서 몸에 흡수가 되고 나면 이게 열을 발산해가지고요, 온 몸에 열을 발산해가지고 더위에 이게 견디질 못하고 사람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는 절대 피해야 되는 거고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됩니다. 야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외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시원한 복장에다가 이제 좀 햇빛 가리개를 잘 가리는 거 필요하고요. 이 한낮에 뜨거운 시간을 좀 피해서 오전에 일찍 좀 서늘할 때 작업하고 오후에 마무리하면서 작업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 한낮에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작업을 하셔야만 이렇게 우리 엄청난 피해를 그 일사병과 열사병 같은 엄청난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일단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 그러면은요, 현기증이 온다든지 미스코음 증상 이런 거 있고요. 이 두통이 오거나 뭐 근육 경련 같은 거 발생했을 때는 빨리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몸을 식혀줘야 되고요. 그렇게 식혀줘도 별 효과가 없다. 심각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도움을 빨리 청해가지고 의료기관의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게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날씨가 덥고요, 막 이러면은 괜히 짜증이 나고 말이 거칠어지고 언성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특히 조심해서 내가 짜증나면은 옆에 있는 동료도, 우리 소장님도 이렇게 짜증나고 힘들겠구나. 서로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알아서 이렇게 이제 그런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더 부드러운 언사로 서로 이제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게 소통해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게끔 해야만 우리가 이제 이 불쾌지수를 극복할 수가 있고요. 폭염에 짜증나고 다투는 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세계적인 최고의 위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준비한 이분은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이제 앤드루 존슨인데요. 이분은 이제 별명이 양복쟁이 대통령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3살 때 아버지가 좋은 일 하다가 그만 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14살에 이제 양복점 점원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학교는 전혀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살 되는 해에 이제 구두수선공의 딸과 아주 가난한 집의 딸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결혼할 때까지 이분이 학교를 안 다녔고 글씨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이제 부인한테 글씨를 배웠어요. 글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 공부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요. 독학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봉사 활동하다 보니까 테니스주의 주지사가 됐고요. 이분의 성실한 노력을 좋게 판단한 링컨 대통령이 그 러닝메이트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부통령으로 같이 일을 했고요. 아시는 대로 링컨 대통령이 이제 그 암살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녀 임기를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부통령이면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했고요. 임기 끝난 다음에는 다시 대통령에 출마를 해서 당선돼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링컨 대통령과 이 앤드루 존슨은 노예 해방 문제를 적극 추진을 했는데 이 노예 해방 문제는요, 전 세계사적인 큰 틀을 놓고 보면은 훌륭한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기가 없는 정책이었어요. 그래도 인기 없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 본토 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알래스카 여기를 이게 그때는 이제 그 러시아 소련의 영토였어요. 이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 전쟁을 치르면서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이거를 이제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국한테 이걸 사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야당에서는 이게 절대 막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알래스카는 이렇게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아주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런 거를 뭐하러 사냐? 절대 쓸데없는 거 사지 말자 이랬는데 이 대통령은 그렇게 비판과 반대를 무릅쓰고 이거를 샀어요. 720만 달러에 이걸 샀습니다. 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알래스카에 말입니다. 금과 석유와 철광석, 석탄이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돼 있어가지고요. 여기가 완전히 황금 덩어리 같이 이렇게 이제 아주 엄청난 성과를 올리게 된 거예요. 미국이 세계 제1의 부자 나라로 이렇게 성장했는데 막강한 자원으로 이걸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난관을 극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글자도 몰랐던 사람이 뒤늦게 부인한테 글씨 공부를 해가면서 노력을 해가지고 순수한 난관을 극복한 노력파로 이렇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늘 어려움 속에 난관을 극복하고 일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노력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세계사 속에 남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올려서 성공한 위인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 속에 이 난관을 극복을 해나가는 여러 가지 지혜와 다른 실천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보람 있고 성장해가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칭찬 10계명과 고혈압 예방 수칙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칭찬이 참 중요한데요. 행복을 위해서는요, 칭찬을 좀 많이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어디서나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며칠 지낸 다음에, 한 3일 지낸 다음에, 이거 3일 전에 당신 그거 아주 잘한 것 같아. 뒤늦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잘한 점을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거를 체험을 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적에 제 이웃집에 제 친구하고 같이 늘 어울려 놀고 이렇게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말썽도 부리고 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하고 그 이웃집의 어머니하고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희 어머니는요, 이분이 학교를 안 다니신 분인데요. 어떻게 사람을 만드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덕신이는 참 착해. 그리고 말도 잘 듣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도 알아서 하고 숙제도 걱정할 필요 없이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잘 챙겨서 해간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한 날은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칭찬을 잘 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 칭찬을 해주시고 우리 옆집에 있는 친구는요. 그 친구 엄마는 매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저 왼수 덩어리 저거 그냥 아주 베라 처먹을 놈의 새끼 말도 안 듣고 오라지게 안 듣고 그냥 공부도 지겹게 안 하고 그냥 숙제도 아주 징그럽게 안 한다. 날마다 그냥 이거를 저 게을르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분의 어머니들이 얘기하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이제 다 아들들이 듣고요. 어머니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만드는 거는 이렇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잘할 때를 기준으로 칭찬을 해야 사람을 만드는 거구나.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체험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요.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칭찬하면서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해가지고는 효과가 없고요. 크게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칭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칭찬하는 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무지 바쁘게 지내거든요. 바쁘게 살거든요. 이렇게 또 강의를 하고 나면은 이걸 녹화를 해가지고 또 다 편집을 해서 동영상 부분은 또 다 편집해서 빼내고 이걸 영상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참여 못하신 분들 또 공부할 수 있게 이걸 다 만들어 보내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바쁘고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요. 집에서는 제가 이제 청소도 이제 열심히 거들고요. 이렇게 틈나는 청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쓰레기 분리수거 다 해가지고 분리수거 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빨래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돌리면은 딱 그냥 끝나면은 털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빨래대에 놀고 이게 다 마르면 이거 착착 해가지고 착착 접어서 각지게 이렇게 딱 쌓아놓으면 완전히 예술품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어쩌다 한번 그렇게 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이웃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저를 칭찬을 무지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그냥 아주 빨래 하나를 얼마나 그냥 이렇게 털어서 널어가지고 이걸 개가지고 착착 벽돌처럼 각지게 이렇게 개놓으면은 완전히 예술품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막 자랑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자랑하는 소리를 제가 듣고서 그 자랑값을 해야지 그걸 또 모른 척하고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틈나는 대로 또 열심히 이거를 잘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실천하게 만드는 데는 어쩌다 눈에 띈 것들에게 적극 칭찬을 해야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제가 효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고요. 그리고 거짓 없이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을 해야죠.
그리고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칭찬할 일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요, 여기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 안전교육 시간에 우리 저 덕양 빌딩의 윤성원 소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 흐트러짐 없이 반듯하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백석센터의 사무실 딱 보니까 10분이 우리 이제 그 센터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다 공부하시는데 다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요. 전혀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10명 다 아주 최고로 지금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우리 딱 보니까 우리 일산에 우리 박노문 씨 적극 참여하고 계시고, 능곡 빌딩에 우리 여기 능곡 빌딩 임무한 소장님이 지금부터 처음부터 아주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우리 백석 빌딩 최만영 실장님과 또 옆에 두 분 아주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여기 이제 백석센터와 고향센터의 관내 이렇게 빌딩 참여하신 소장님들과 여러 식구들 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칭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칭찬을 지금 하려면은 2시간을 해도 모자르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있죠? 그때 더욱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일이 잘 안 풀릴 적에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집중해서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때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자, 사람이 늘 100% 긍정일 수도 없고 100% 부정일 수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긍정적인 면이 보이고 어떤 때는 부정적인 면이 보이고 긍정과 부정이 혼재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면은 딱 이렇게 좀 접어놓고요. 긍정에 집중해서 칭찬하는 게 사람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도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장난치고 할 때는 이제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숙제하느라고 하루에 한 번쯤은 책상에 앞에 앉아서 딱 뭔가 연필 들고 기록할 때 그때 막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최고다, 너.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고 숙제도 알아서 하고 이 칭찬을 딱 해주면은 그대로 계속 실행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요,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이제 아침에 화장하실 때 얼굴 이렇게 딱 만지시면서 야, 이 정도면은 상당히 예쁘지 않아? 이렇게. 그러고 이제 누가 나를 60대로 보겠어? 40대처럼 볼지 않겠어? 이 정도면 40대지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스스로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충전해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고혈압을 예방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혈압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요, 고혈압은 소리 안 나게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음식은 싱겁게 드시고 골고루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물의 양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국물을 많이 드시면은 거기에 염분 섭취가 늘어나가지고요, 이 혈압이 올라가는 역할을 또 해요. 그리고요, 살이 찌지 않도록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체중 관리를 힘써 주셔야 됩니다.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는데 그냥 쉽게 걷기 운동하셔도 좋습니다. 거기 제가 백석 그 미디어 센터 있는 그 건물에는 제가 가끔 자주 갔었습니다. 거기 이제 건설국이 있던 자리고요. 거기 입구에 또 이렇게 이제 그 흰돌 그 동네 이제 제가 많이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걷기 하기 좋아요. 복잡하지 않고 조용하고 이렇게 좀 많이 걷기 운동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담배는 끊어버리고요. 술은 줄여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담배를 왜 끊어야 된다고 하냐면은 건강에도 안 좋지만 옛날에는 이제 막 사무실에서도 담배 피고 뭐 집에 안방에서도 담배 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요. 제가 지난 겨울에도 우리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한 60m쯤 떨어진 그 이제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거기 이제 흡연장이 있는데요. 흡연장에 이제 쓰레기 버리러 나가서 이렇게 흡연장을 지나가면서 보면은 그 추운 겨울, 영하 20도 되는 추운 겨울에 집안에서 뭐 피우니까 거기 나와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손도 썰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눈물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피우느니 차라리 끊고 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가 많이 해롭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술은 양을 줄여 드셔야만 사고도 덜 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지방질 섭취를 줄이고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거 건강에 좋습니다. 고혈압에 좋죠. 그 다음에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좀 피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를 해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해나갑시다. 다음엔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의 양은 행복의 척도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요. 감사를 전혀 모르면 행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요,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요.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노력, 체조도 하고요. 체력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균형 잡힌 식단, 그래 충분한 수면 이런 걸 통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는데 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해요. 그리고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취미와 관심사를 좋은 쪽으로 한번 이렇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취미.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뭔가 하고 싶었던 거, 꿈꾸었던 거, 젊은 날에 바빠서 하고 싶지만 못했던 거,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또 이렇게 한 번씩 취미를 살려서 그런 관심을 가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책, 좋은 책을 읽어본다든지,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어떤 새로운 요리를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리를 한 가지 좀 이렇게 잘하는 그 특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잘하는 요리는 이제 그 라면을 아주 맛있게 끓이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그 봉투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물의 양과 시간과 온도를 잘 맞춰서 끓이면은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이런 것들도 음식도 기왕이면 맛있게 만들어 먹는 이런 연습도 한번 해보시는 거 필요하고요. 자신감을 이렇게 늘 충족을 해주시고 늘 즐거운 느낌으로 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이 가족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서로 좋은 소통, 공감하고 이렇게 나누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절대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과 더불어 소통하는 거 필요하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지지해주는 이런 좋은 관계를 한 사람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필수로 필요해요. 그리고요,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성취를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조금 더 힘에 벅찬 목표를 설정하고요. 거기에 도달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은 시간이 그냥 금방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리고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오는 그 성취감, 보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심심해서 그렇게 그냥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거 없게 하려고 그 막연히 공부하겠다고 해서는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서 적어도 1년에 한 개씩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틈틈이 이렇게 이제 했던 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그 공인 자격증을 40개를 취득을 했다고요. 이런 것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오는 그 성취감, 보람, 이게 있으니까 이 40개의 자격증이 있으니까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과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 이것도 아주 안전하게 일하는 게 보람찬 일입니다. 그리고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숙제하듯이 살지 말고요, 축제하듯이 살면 좋겠어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냥 아유 오늘도 찌는구나, 출근했으니 주나 사나 또 일해봐야지 어쩌고, 이거 숙제하듯이 이렇게 의무감으로 그냥 이렇게 끌려가면서 일해가지고는 절대로 즐겁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 어렵습니다. 아침마다 그냥 신바람 나게 아침 조회를 멋지게 하는 거예요.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화이팅 이거 해가면서 열정적인 불을 붙여가면서 따끈따끈하게 일을 하면은요, 일도 재밌고 보람있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주변을, 우리 가정이나 일터를 천국으로 만드는 거 간단해요. 우리
직장에서요.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협력하는 우리 이제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일터를 지옥을 만들고 싶으면은요, 간단합니다. 옆에 있는 동료 그냥 미워하면은 거기가 지옥이 됩니다. 아유, 저 인간하고 내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가? 아유, 지겨워. 이런 마음이면은 거기 그냥 바로 지옥이 돼버립니다. 옆에 있는 동료를 와우, 내 옆에 훌륭한 동료를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는 이 마음으로 동료를 사랑하고 협조가 잘 되면은 그 장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는 식구들 그냥 왼수 덩어리 삼고 미워하면은 그 가정이 지옥이 돼요. 그런데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면은 가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응원해주면은 그 가정 그 자리가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KDFS 가족, 오늘 특별히 백석센터와 고향센터 가족 여러분 모두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호응해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만났으니까 우리 한번 긍정 에너지를 충전하는 의미에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우리 고향 백석센터 파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백석 고향센터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세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전부 다 최고십니다. 오늘 참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 접속하신 분이 40명이고요. 여기 이 중에서 보니까 우리 저 백석센터의 사무실에 여기 단체로 백석센터 사무실 10분이 동시에 참여를 하셨고, 이렇게 또 여기 보니까 여기 최만영 실장님과 여성분 한 분이 같이 또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참여하셨고, 문산 빌딩의 김시영 소장님과 또 한 분 같이 참여하시고 해서 추가로 12분이 하셔서 52명이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신 거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인원 파악을 다 했습니다. 맞죠? 예, 우리 이번에는 최고 하겠습니다. 우리 일산 고향 백석센터 제가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우리 고향 백석센터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박재근 단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이제 연속 5일간 폭염주의보 경보들이 발령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폭염에 노출되어서 열사병이나 온열 질환 같은 것들에 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특별히 그 외부 업무는 아침이나 오후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작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4, 5만 명씩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도 주의하시고 안전한 여름나기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 휴가가 시작되는데 안전한 여행 가기 전에 철저한 준비도 좀 해주시고, 필요한 물놀이 사고가 없도록 또 특별하게 당부드리고 안전한 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덕신 교수님 좋은 교육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백석 고향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